이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르면 내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대표는 본인에 대한 영장 청구 또 불체포 특권에 대해 과거에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제가 왜 체포 대상이 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혐의에 대한 뚜렷한 증거도 없고 제가 도망을 갈 것도 아니고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지금의 검찰은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런 소문이 있다. 이게 기소의 이유가 됩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십시오. 네, 영장 청구에 당당히 임하겠다. 비회기 때 영장 쳐달라라고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얘기를 했었는데 자, 오늘 민주당에선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정치검찰이 기어이 국회 회기 중 영장 청구라는 비열한 정치 공작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시기에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납득할 수 없는 방식의 영장 청구를 일삼는 것은 야당에 대한 검찰의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가? 없습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가? 이재명 대표는 일정한 주거가 있습니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다 얼굴과 이름을 알아보는 제1야당 대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최진영 변호사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구속영장에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증거인멸, 그다음에 도주 우려, 그다음에 범안의 중요성. 자, 저기에 대해서 박찬대 최고위원은 다 없다. 여기 영장 청구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본인들이 판사입니까?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인지 범죄의 소명이 있는지 여부는 누가 판단하죠? 사법부가 판단합니다. 그런데 왜 입법부가 본인이 판사가 되고 자기 재판에 대한 어떤 그 재판관이 되려고 하죠? 우리 그 근대 사법에 있어서 가장 큰 자연법의 원칙은 누구든지 자기 사건의 재판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 사건에 있어서 스스로 재판장이 되려고 하시죠? 그거는 이른바 헌법상의 권력 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민주당의 어떤 그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검찰이 10번 부르면 100번이라고 가겠다고 했고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면 당당하게 법원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당당하게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난번에 갑자기 그 뜬금없이라고 하죠? 그 무기한 단식한다고 하면서 3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그중에 윤석열 정부 폭정 중단, 후쿠시마 오염수 어떤 그 반대, 그리고 내각에 대한 개각했는데 후쿠시마는 이제 어디로 가버렸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도 않고 결국 남은 것은 이른바 방탄단식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증거가 있는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도주 우려가 있는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도주 우려가 있었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도주 우려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범죄가 소명되고 중범죄로 인해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면은 어떤 사람이건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영장실질심사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법조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스탠스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조인이시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자, 검찰에서는 지금 증거인멸 시도에 대해서 아마 구속영장에 담을 거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회유를 시도한 것 같다. 그다음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감시용 변호사를 붙였다. 그다음에 김용 전 부원장 측근들을 위증 교사하게 만들었다. 이런 등등이 증거인멸의 시도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볼 것 같은데 이게 다 영장 청구 사유가 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만들어진 영장의 그 구속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저 부분이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뒤에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뒤에 지금 붙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에서는 계속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겠습니다. 되기 때문에. 하지만 법정에서는 재판장님은 예전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기는 제가 아는 형사 재판장님은 신문도 뉴스도 안 본다고 합니다. 왜냐? 예단을 가질까 봐. 이 사건에 있어서 재판장님은 우리가 이러하는 방송도 안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때에 검찰이 제출하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고 판단할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지금 그 재판이 늦어졌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을 그렇게 못하도록 막았던 거 아닙니까? 그 재판 빨리 됐으면 벌써 8월 달에 구속영장 청구할지 여부가 끝났을 것이고 유동구 본부장에 대한 감시용 변호사 붙였다는 것은 너무나 유명한 일이고 마지막으로 김영천 부원장 측근들에 대한 위증교사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자백이 됐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교사에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구속영장들이 발표돼서 구속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번 증거에는 다 있는데 민주당에는 잘 안 보이나 봅니다. 예. 자, 이런 내용 등등으로 인해서 백현동 의혹과 여러 가지 몇 가지 의혹, 쌍방울 의혹까지 더해서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 이렇게 되면 국회는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그 일정을 좀 그 표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일 날,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영장이 청구가 되게 되면 언제 국회에서 처리가 될 것인가. 일단 지금 본회의가 잡혀 있는 날이 20일과 21일 그리고 25일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빠르면 20일 날 수요일 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바로 21일 날 표결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그러니까 수요일 날 본회의 보고가 안 된다면 25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추석 있는 주에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영장 청구는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부분인데 과연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자 민주당에서 통과를 시켜줄지 안 시켜줄지 이게 관심인데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현정 특보님. 일단 뭐 이재명 대표께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라고 이미 했고 또 검찰에서 계속해서 수사하는 정치 그래서 뭐 회기 중에 영장을 쳐서 민주당의 내부 분열을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비회기 중에 영장을 신청해라. 라고까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이제 본회기 중에 이제 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이걸 불체포 특권은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 무기명 투표로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당의 지금까지의 공식 입장은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당한 영장 청구인가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비상의총에서 이 관련해서 그 결의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 수사,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맞서 싸울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단식 투쟁 중에 2차례나 또 소환해서 출석도 했지 않습니까? 이 관련해서 검찰의 검찰권 남용이 좀 너무 도를 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적 시각이 내부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에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지금 분위기로서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그럴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좀만 좀 덧붙이면은 대부분 법원의 그 재판정의 그 심판을 받으면 될 것 아니냐라고 되게 이제 법원에 대한 신뢰를 많이 강조하셨는데 그 대법원의 판결 무시하고 사면해 갖고 강서구청장 공천 준 건 국민의힘이고요. 그 대법원의 그 강제징용에 대한 제3자 배상 그 판결에 대해서도 그걸 불복한 것도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래서 법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도 우리 화면에 잠깐 나왔는데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어야지 구속 사유가 되는 것인데 이 대북송군과 백현동권이 있지 않습니까? 백현동권은 이미 다 소환 조사까지 끝난 것인데 왜 이걸 굳이 분리 청구하면 될 것인데 그렇게 병합해서 청구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저희는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 배임과 제3자 뇌물은 다툴 여지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범죄 혐의에 소명도 안 된 상태에서 서로 이렇게 양 당사자 간의 공방이 이제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구속 사유가 안 된다는 전문가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영장이 청구가 되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오겠죠. 과거에 1차 설명을 하러 나왔을 때의 모습을 보고 오시겠습니다.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겁니다.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됐습니다.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일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네, 과연 체포동의안이 넘어가게 될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될지
자,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한번 전망해 보시죠. 단식하는 이재명을 또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하는 이 검찰의 무도한 처사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역겨움과 분노가 제 가슴에 솟아 올랐습니다. 절대로 이재명을 저들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안고 투표를 거부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의장이 다시 이 다음 회기 때 또 해야 된다 그러는데 안 하면 되죠. 그리고 또 하면 또 보이콧하면 되죠. 지금은 일종의 전시 상태로 들어갔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대표를 호랑이 굴 속으로 들려보낸다는 것이 대단히 어리석은 거죠. 자, 김 교수님, 영장이 청구가 되게 되면 물론 뭐 이런 민주당 의원들이 뭐 나는 수박이다, 부결 찍어도 가결 찍었다고 할 듯 뭐 이런 등등의 걱정이 있으니까 비명계 의원들조차도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또 부결이 되면 그건 또 민주당이 또 굉장히 또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국민께 약속을 여러 번 했고요.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그다음에 민주당도 당론으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을 또 분명히 했고 여기 패널에 나오신 김현정 대변인마저도 그 불체포 특권 내려놓는 것은 당의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또 부결로 나와서 방탄이 성사가 돼버리면 아마 국민들로부터 민주당은 돌이킬 수 없는 아마 그 분노에 처하게 될 것이고요. 근데 건강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또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순수한으로 보지 않는 게 바로 그 타이밍과 그 의도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뭐하러 단식을 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국내각, 과도내각을 할 만한 아무런 정치 상황이 아닌데 국민들이 거의 동조하지도 않고 그냥 강 건너 불구명식으로 단식을 보고 있고 국민 항쟁은커녕 전국에서 민주당 주도로 전국을 돌면서 규탄대 합니다만 갈수록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유도 명분도 시기도 애매모호한 의심스러운 단식을 하고 있는 것은 몸을 버려가면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제 체포동의안이 표결로 그 국회로 넘어가면 친명계 의원들이 당연히 나서서 양심선언하고 또 고해성사하고 깃발 들면서 나는 부결하겠습니다 하겠죠. 왜냐하면 개딸들한테 잘 보여서 나중에 권리당원들 여론조사에 유리하게 받아야 되니까 공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비명계의 고민인데 비명계들도 당연히 저렇게 당대표가 생사를 오고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비명계 분들도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그 압박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하나하나 제가 볼 때 민주당에 있는 그 국회의원분들도 현실 정치인이기 때문에 비명계든 친명계든 일부 민주당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지긋지긋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이제는 마무리를 짓자. 어찌됐든 간에 영장 실질심사에 가서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정리를 하자. 구속이 안 되면 이재명 대표의 말이 맞는 것이고 구속이 되면 일단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송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늪에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하는 일종의 이재명 그 피로감이 굉장히 강해요. 이걸 연말까지 또 끌고 갈 겁니까? 만약 이번에 부결되잖아요. 그러면 검찰에서 다시 구속영장 청구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어렵겠죠. 그럼 내년 총선까지 그냥 불구속 기소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이 폭탄을 들고 총선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민주당 의원들이 현실적으로 특히 수도권에서 선거를 치러야 분들이 그게 자기의 당선에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저는 그래서 당대표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어떻게 가결을 하냐 이런 여론도 있고 권리당원들이 압박하고 색출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올바른 의원님들이라면 이재명 대표의 이 늪에서 벗어나자. 누가 이기는지 보자라고 법정에 가서 그냥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것이지 구속을 시키라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재명 대표가 일관되게 자기는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범죄 소명을 해봐야 검찰이 아무 증거도 없다고 하는데 그리고 증거인멸도 없다는데 박찬대 의원이나 하는 것처럼 가서 그러면 떳떳이 살아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안 가려고 하죠? 저는 그래서 민주당 내부의 의원들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이재명의 늪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피로감 때문에라도 가결시킬 가능성이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 소식과 구속영장 청구 이르면 내일 있을 걸로 예상되는 그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